네, 이제 커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다 집집마다 커리 만드는 방법이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커리를 이제 단맛을 위주로 할까? 또 매운맛을 위주로 할까? 고소한 맛을 위주로 할까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리를 만들 때 이제 향신료들의 가루를 낸 걸 사용할지 아니면 향신료 그 자체 뭐 가령 쿠민이다 그러면 쿠민 씨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가루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운 것을 원하시면은 이런 재료들을 볶기 전에 매운 거 먼저 이렇게 향신료를 볶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인도에서 오신 수행자분이 계세요. 터번을 두르시고 오렌지색의 그런 수행복을 입으신 이제 다다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하고 이제 제가 요리를 막 같이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요리하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알려주세요. 특히 인도 요리에 대해서. 근데 그 인도에서는 커리가 우리나라 밥처럼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식 요리들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되게 맛이 깊어요. 그 이유가 다른 첨가물이나 설탕과 같은 그런 자극적인 걸 안 넣고 재료 본래의 맛을 살려서 요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재료들 지금 들어가는 거 여기서 더 늘리셔도 돼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하려고 감자, 당근, 양파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배추를 넣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더 넣으실 수도 있겠죠. 약 1cm 정도 그 가로 세로 1cm 정도로 넣으셔도 되고요. 또 저희 아들은 가끔은 그래요. 엄마 오늘은 카레를 감자를 좀 두껍게 썰어줘. 엄마 감자를 크게 썰어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그럴 때는 왜 인도식 그 일본식 카레집 가면 감자 이따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씹는 맛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작게 오늘은 요리하기 쉽게 했습니다. 한 감자 크기 중간 정도 크기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당근은 감자하고 비슷한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 요리를 하면서 요리 명상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재료들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감해서 요리를 할 때는 이런 자르는 소리, 자를 때 감자를 자를 때의 느낌과 또 당근을 자를 때의 느낌이 틀려요. 부드러움의 강도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파를 자를 때는 반드시 또 매운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들마다 고유의 맛이 있고 향이 있다는 거를 재료를 직접 다듬을 때부터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음식을 한 결과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의 과정에 참여를 해보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가장 성장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자극을 받을 때예요. 가령 인체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IQ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요. 앉았다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닐 때부터래요. 자, 한 중불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재료들을요, 이제 오일에다가 볶을 겁니다. 오일은 많이는 사용을 안 하고요. 한 스푼 정도, 요거트 다 넣어도 되겠네요. 넣고,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매콤하게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다져 넣으셔도 돼요. 청양고추, 생강, 마늘 같은 거를 미리 다져서 아주 매콤한 향을 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재료를 볶으면 재료들의 그런 향들이 배어서 아주 깊은 매운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볶겠습니다. 볶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에다가 야채가 볶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가 사실은 예술입니다. 그래서 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 냄새,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 왠지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정말 잘했구나, 오늘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한테 너가 좋아하는 요리가 뭐야? 그랬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말해주면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그 요리가 나는 냄새를 느끼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느껴요. 오늘 엄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오늘 요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느끼게 해주면 아이들이 화낼 일도 덜 내고 공부도 더 열심히 엄마 보는 데서 열심히 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른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걸쭉하게 만드는 커리에는 전분가루를 넣어요. 그런데 오늘은 감자 전분 대신에 캐슈넛을 갈아서 넣을 거예요. 아주 고소한 커리인데요. 보통 이렇게 인도 전통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뭐 베지 카르마 뭐 이렇게 식으로 이 커리에 대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리 종류들 중에서 이렇게 견과류를 갈아서 고소하게 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슈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캐슈가 껍질째 있는 캐슈를 쓰셔도 되는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든지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때 좀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껍질을 까서 불리시면 되는데 하룻밤 정도 불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커리가 굉장히 그 부드럽게 아주 그 끈적끈적한 크림 타입으로 되는데 만약에 불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한 2-3시간 정도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서 불리시면 돼요. 아주 급할 때는 뜨거운 물에 30분 정도 불리셨다가 곱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오일에다가 채소를 볶을 때 나는 이 소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치치치치 하고 나면은 이렇게 향도 막 집안에 가득 이렇게 퍼지고 또 뭔가 맛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가 뭐 맛이 있든 없든 일단 이게 막 맛있는 티를 많이 내야죠. 자, 이 상태에서 물을 2컵 정도를 붓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두콩을 저는 이제 미리 삶았는데요. 만약에 삶지 않은 거면은 이 상태에서 같이 넣으셔서 끓이셔도 돼요. 여기에 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새송이 버섯이나 아니면은 뭐 느타리 버섯을 넣으셔도 되고 양배추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 옥수수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커리는 원하시는 만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부를 조금 이렇게 튀겨서 앞뒤로 노릇하게 해서 같이 곁들이시면 두부 커리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는 동안 이제 할 게 있는데요. 자, 커리 가루를 이제 반죽을 할 거예요. 자, 커리 가루에 들어가 있는 향신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커리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는 그런 가루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이 노란색을 내는 게 바로 울금가루, 강황가루죠. 터머릭 파우더라고 얘기를 하죠. 노란색이 들어가는 가루가 바로 강황가루, 울금가루인데요. 터머릭 파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커리에 독특한 매운맛을 내는 게 쿠민가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생강, 그 다음에 정향은 꽃봉오리로 된 그런 아주 독특한 그 향신료예요. 예, 꽃봉오리를 말린 건데 이거는 한방에서 약재로 쓰기도 하고 저희가 뭐 중국 요리, 사천 요리 같은 거 먹으면 매캐한 향을 내는 게 정향이거든요. 또 뱅쇼 같은 프랑스 감기약으로 알려져 있는 뭐 와인을 이렇게 끓여서 그 음료를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정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피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추가 들어가고요. 회향도 들어갑니다. 회향은 아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맵고 또 독특한 향을 내는데 그 작용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더운 지방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음식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또 인도 사람들이 좀 위생관념이 조금 이제 약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잘 탈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향신료들 덕분입니다. 이 향신료들이 장을 데워주고 음식의 온도를 끌어올려줘서 장내에 이렇게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인도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저한테 한약국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식단 가이드를 짜드리는데 그때 제가 커리를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커리가루 한 2큰술 정도를 커리가루 2큰술 정도를요 이렇게 물에다가 개주시면 됩니다. 물은 한 3분의 1컵 정도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엄마 나는 더 맵게 해주세요. 그러면 향신료를 좀 따로 구입을 하셔서 쿠민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좋고요. 엄마 나는 단 게 좋아요. 그러면 이따가 들어가는
재료 중에 코코넛 밀크가 있어요. 코코넛 밀크를 코코넛의 크림 형태로 사셔도 되고 또 약간 음료 형태의 밀크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맛에 따라서 또 원하시는 점도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크림 형태로 된 것들은 이렇게 질감이 조금 더 끈적끈적하죠. 그리고 단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강한 반면에 음료형처럼 밀크 형태로 나온 코코넛 그 밀크는요, 단맛을 좀 가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밀크가 조금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커리가루를 이제 여기다 부을 거예요. 그러면 팔팔팔팔 끓던 애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끓이기 전에 캐슈를 제가 불려서 갈았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불리면 더 부드러워지는데 지금 살짝 알갱이들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드럽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런 상태에서 넣고 같이 끓이셔도 되고요. 맨 나중에 좀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그렇게 막 원리 원칙대로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걸쭉한 커리를 만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수를 다듬을게요. 고수는 아까처럼 다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재로 이파리째로 뚝뚝뚝 집어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끓는 동안 좀 심심하시다 그러면 고수 잎을 이렇게 따시는 거죠. 줄기를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줄기는 그냥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수 잎만 뜯어서 위에 토핑하시면 훨씬 맛있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방에서 일하실 때 어떤 자세로 일하시나요? 저는 주방 일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싱크대에 이렇게 기대고 일을 해요. 그리고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쿠킹 요가인데요. 뭐 요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게 요가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일부분 그 쿠킹 요가를 한 페이지에 소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커리 완성되면 위에다 토핑할 거로 두고요. 나머지 줄기들은 버리지 마시고 다져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런 걸 싫어하면 더 잘게. 자, 이거 이제 와우, 맛있겠다. 어느 정도 익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코코넛 밀크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맛이 됩니다. 와, 맛있겠다. 냄새가 정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걸쭉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료를 조금 더 넣어서 하셔요. 그 걸쭉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고수들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파리도 이렇게 뚝뚝, 저는 크게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게 싫으시면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넣어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자, 이렇게 몇 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태국 같은 데서 이렇게 커리도, 태국식 커리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런 커리들은 라임즙을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라임이 없다 그럴 때는 뭐 레몬을 조금 뿌리시면 오히려 좀 새콤한 어떤 그런 자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씨를 살짝 빼시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됐습니다. 자, 드실 때는요, 이렇게 현미밥에다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띠아를 보통 인도에서는 짜파티라고 하죠. 통밀로 된 짜파티를 인도에서는 주식으로 먹는데 이렇게 곁들여서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요리 이렇게 다 마무리했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요리도 하고 먹어보면 아이들이 와, 채식 진짜 먹음직스럽다, 맛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레시피도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따라해 보시면은 행복한 요리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식이나 물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파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다, 칭찬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해주시면은 파동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채소들이 막 신나서 예쁜 파동을 사람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맛있고 즐겁게 힐링 타임으로 요리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